한결이 한결이 들어오냐? 오, 한결 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한결아 소리 잘 들어가요? 오케이. 자, 지금 칠판에 있는 거, 자, 빨리 필기 완성하세요. 필기 완성하세요. 3분 뒤에 설명 시작합니다. 시작. 여기 칠판에 있는 거 우선 빨리 쫙 적어요. 빨리 적어. 이 오래 서 있었더니, 골반이 뻐근해. 어, 어. 가빈이는 평소에 운동 좀 해요? 아니요. 왜? 안 할 것 같이 생기셨어요. 부른 거 없이 그냥 아무 하는 거지. 잘안 잘 안 해요? 네. 나중에 학교 가서 한결이랑 운동 좀 하면 어때요? 같이 뭐, 유단결 있으니까. 유단결랑 같이 뭐 달리기, 씨름, 아니면은 뭐, 배드민턴, 뭐 진짜로요? 그래. 그래. 여기, 한결, 나중에 학교랑 가빈이 언니랑 운동 좀 해요. 가인이 언니가 아닌데. 아니? 가인이 누나예요. 그래, 뭐, 어쨌건, 그래. 그래! 사람이 몸과 마음이 다 같이 건강해야지. 좋아. 한결, 부탁해요. 자, 보자. 아이고, 허리. 아이고, 죽었다. 자, 볼까? 자, 앞서 설명했던 그 시스템 전체의 깁스 에너지와 그 깁스 에너지의 변화의 접선의 기울기였죠. 그 깁스 에너지 변화의 접선의 기울기 in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보통의 반응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보통의 반응이란 반응물도 여러 개고 생성물도 여러 개고 그리고 화학양론 계수 역시 제각각이고 알겠죠? 화학양론 계수가 꼭 일일 필요는 없잖아요. 뭐 A, B, C, D로 두고 반응물도 몇 개, 생성물도 몇 개. 자, 그러면 이 반응에 대해서도 화학양론 항상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 A가 초기에 Na 초기, B는 Nb 초기 다 몰수로 치자 이런 말이에요. 몰수라고 하자. 이때 반응 진행이 되면 그때의 몰수 변화는 A 대 B 대 C 대 D가 되는 거지. 그래서 A 대 B 대 C가 D가 되는 거지. 이때 여기에 있는 이 꼬부랑 표현 이게 뭐라고? 이게 반응 진행 정도 알겠죠? 반응이 얼마나 진행되느냐를 보여주는 척도. 그런데 이렇게 화학양론 계수가 관여하게 되면 거기에 화학양론 계수 비만큼이 곱해지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반응물이었던 A하고 B의 어떤 상태에서의 몰수는 요렇게 그 다음 생성물 C, D의 몰수는 요래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것이 어떤 순간에서의 A의 몰수가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어떤 순간에서 A 몰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굳이 표현하자면 어느 순간의 몰수가 되는 거지. 그럼 그 어느 순간 몰수에 대한 변화량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양변을 뭐 하자는 거예요? 미분하자는 얘기죠. 그럼 미분한다고 할 때 어쨌거나 이 값하고 이 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값이지. 초기 몰수는 내가 실험할 때 딱 세팅해 놓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정해진 값이니까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뿅 사라지겠지. 얘도 미분하면 뿅 사라지겠지. 그럼 뭐만 남을 거야? 마이너스 A, 그 뭐냐면 에타. 얘만 미분을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해주면은 요런 꼴로. 얘를 미분하면 요런 꼴로. 얘를 다시 미분하면 요렇게. 얘를 미분하면 요렇게.
됐죠? 그래서 나와 있는 이건 반응 양론으로 예상되는 어떤 순간에 각각의 몰수인데 그 몰수의 변화, 미시 변화를 이렇게 A, B, C, D 각각에 대해서 표현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반응이 진행이 돼요. 그럼 반응이 진행이 되면 시스템 전체의 깁스 에너지도 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시스템의 변하는 깁스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떤 물질의 1몰당 깁스 에너지에다가 그때의 몰수 변화를 곱해주면 전체 깁스 에너지 변화가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물질이 지금 관여하는 게 반응물 A, B, 생성물 C, D니까 A도 양이 변할 수 있고 B도 양이 변할 수 있고 CD도 양이 변할 수가 있으니까 각 물질의 1몰당 깁스 에너지 변화에다가 각 물질들의 몰수 변화를 다 곱해서 전체 시스템의 깁스 에너지 변화를 표현한 거야. 그런데 이때 요 A, B, C, D의 변화량이 미분꼴로다가 요래 이렇게 된 거지, 그렇지? 그럼 얘네들을 여기다가 슉슉슉슉 넣으면 얘를 빠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반응 진행 정도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C, D 개수만 곱해진 거니까 그거를 슉슉 넣으면은 놀랍게도 C, D 이 부분은 생성물 쪽 그리고 뒤에 있는 A, B는 반응물 쪽이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시스템 전체의 깁스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 소문자 D니까 이게 미분하는 거니까 미시 변화를 뜻하는 거죠. 어떻게 변할 거냐를 요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때 이것에 대해서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는 어떻게 정의가 돼요? 얘를 이쪽으로 보낸 접선의 기울기 형태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나눠주면 요 앞에 있는 요 상수 부분 같은 거, 요 앞에 있는 요 항이 따로 남을 건데 그게 바로 뭐다? 이 주어진 반응의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근데 이때 어떤 물질의 1몰당 깁스 에너지 표현이 어디 있어요? 어떤 물질의 1몰당 깁스 에너지 표현이 어디 있어요? 어떤 물질의 1몰당 깁스 에너지 표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어떤 물질의 1몰당 깁스 에너지는 표준 조건 깁스 에너지에다가 더하기 RT 로그 압력 B. 보이시죠? 그러면 이 수식을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C에 대해서 D에 대해서 각각 정해주는 거예요. 그걸 넣고 쭈르륵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표준 조건에서 1몰당 깁스 에너지죠? 표준 조건 1몰당 깁스 에너지가 CD 빼기 AB로 묶이고 더하기 RT 로그한 요 압력 B가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P0분의 각 순수한 압력을 요런 B꼴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사칙연산으로 충분히 계산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는 그냥 A가 B가 되는 어떤 반응물 하나가 생성물이 되는 간단한 반응에 대해서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 표현을 해봤다면 지금은 보통의 반응에서 저런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 표현을 해보았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좋아. 아이고 됐어. 그러면 이다. 지우개. 자, 그럼 이제 요 위쪽 부분은 별 필요가 없죠? 위쪽 부분은 자 위에 준다. 준다. 어스우사 쑥쑥쑥쑥 어스우사 쑥쑥쑥쑥 여기다 썼으니까 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자, 여기서 이제 뭐를 도입해 보려고 하느냐. 우선 첫 번째는 스탠다드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 이걸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탠다드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 우리말 번역은 뭐냐면 스탠다드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요? 표준. 리액션은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 알겠죠? 얘는 뭐냐? 바로 델타 GR이라고 쓰고 동그라미. 알겠죠? 동그라미. 자, 이 동그라미 표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표준을 얘기하는 거죠. 참고로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죠? 노트.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바로 짜잔. 요걸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거. 요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또 다른 어떤 상수로 딱 묶어주는 겁니다. 자, 표준 조건이라고 하면 정해진 조건이죠. 그리고 1몰이라는 것도 정해진 물질량이죠. 그러면 표준 조건에서 정해져 있는 물질량에 대해서 각 물질의 깁스 에너지가 있을 테니까 그 반응물들과 생성물들의 차이를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 체인지라 하자 이런 말이죠. 이 부분만큼을 얘로 다 따쓴 거라 이런 말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리액션 코우션트. 리액션 코우션트. 우리말 번역? 리액션 코우션트. 우리말 번역? 써주면 다 아는 말이에요. 바로 반응 지수. 반응 지수를 영어 표현으로 코우션트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어떻게 표기하는 거냐면 Q로 표기하는 거 있죠? 그걸 누구를 이렇게 표현한 거냐? 바로 요만큼. 요거. 그래서 요 Q가 짜잔.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지. 자, 근데 어차피 여기에 있는 P0 사실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P0 사실 다 뭐예요? 일기압이죠? 그럼 어차피 1111이니까 뭐 물질에 관계없이 그래서 얘를 편의상 어떻게 쓰기도 하는 거예요? PC의 C승, PD의 D승 나누기 PA의 A승, PB의 B승.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때 최종적으로 깁스 에너지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는 표준 상태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에다가 더하기 RT 로그 Q 라는 그 유명한 수식이 여기서 등장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완전 중요해. 완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외워라.
여러분 학교 과거 기출문제 속에서는 이걸 유도해라 라는 문제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되게 많이 나왔어.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보통의 반응에서 이렇게 유도하는 이 과정 있죠? 요거를 꼭 익혀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풀어볼 수 있도록 해야겠죠? 지금 충분히 뭐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지죠? 이거 외우는 방법은 딱 A4지에다가 3번씩 써주면 돼요. A4지에다가 3번씩만 딱 쓰면은 진짜 외워져요. 근데 그걸 안 해서 못 외우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A4지 딱 꺼내놓고 똑같이 3번만 베껴보면 싹 외울 수 있어. 진짜로. 왜냐면 논리구조가 다 나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하다 보면 이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외울 수 있으니 반드시 여기까지 유도하는 과정을 꼭 외워주길 바래요. 알겠죠? 알겠죠? 이때 해준다? 네. 해줄게. 세 번째, 요 관계식으로부터 평형. 평형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평형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자, 평형은 바로 시스템 전체의 최소 깁스 에너지 상태였죠. 그래서 그 전체 시스템의 깁스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알겠죠? 그것인데 그게 최소가 되다가 보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될 때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왜 수학에서 함수 막 해놓고 최소값, 최대값 혹은 뭐 극대 극소 구해라고 하면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찾잖아요. 이게 바로 그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찾은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얘를 0으로 하고 그럼 얘는 어차피 표준 조건에서 정해진 값이니까 됐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반응 지수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 그 유명한 평형상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점점 익숙하죠. 그래서 이 수식을 일반적으로 반응의 자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걸 평형에서는 수식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다. 됐죠? 자, 그리고 정반응이 자발적이다. 접선의 길이가 뭐가 돼야 되죠? 접선의 길이가 음수가 될 때 정반응이 자발적인 거라고 했죠. 역반응이 자발적이다. 접선의 길이가 양수하겠죠. 그럴 때는 역반응이 자발적이다. 역반응이 자발적인 조건에서는 정반응은 불가능하다. 알겠죠? 구슬이 위에서 아래로 꾸르륵 떨어지려고 하는데 구슬이 위로 더 올라가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역반응이 자발적인 조건은 정반응은 불가.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래. 그래서 평형을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 평형상수는 이제 어떤 꼴로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앞서 반응 지수를 표현했던 관계식이 요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반응 지수와 다른 점은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부분합들은 현재 조건의 물리량들인 거죠. 근데 평형 상태에 있는 이 값들은 바로 모두 다 EQ 아래 첨차를 써가지고는 여기에 있는 모든 물리량, 이게 뭐 부분합이 됐건 몰롱도가 됐건 여하튼 모든 물리량들이 평형 상태. 그때의 물리량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다. 됐죠? 논리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요 수식 꼭 기억하시고 그 여러모로 응용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쟤를 증명하라 이런 문제들도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좋아. 다 썼죠? 네, 좋아요. 자, 그다음 저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디 가지 마시고요. 지금 주제가 바뀌어서 잠깐 끊을 거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올라오는 강의 바로 보세요. 지금 잠깐 끊을게요.